구인 체제가 그러니까 14일 날을 지금 헌재가 첫 변론기일로 예. 잡은 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거든요. 예. 국힘이 외환죄를 뺀 특검을 추진하자고 했던 이유와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넣으라고 지시하신 이유가 드디어 떴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아주 반가운 헌재 소식을 보고드리며 이제 매우 놀라운 문건이 곧 등장할 것 같은데 이게 뜬다면 윤석열의 파면은 100%입니다. 충격적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재작년 말부터 이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정말 아찔한 순간이 몇 번 지나갔다. 잠깐만, 재작년이면 2023년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들어오는 제보상으로는 예. 그때 정확하게 11월 15일 날 2023년 11월 15일? 예, 11월 15일 날 합참 합동 화력 부서에서 예. 북한 4군단 타격 계획을 작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사군단이 어디 있는데? 해주에 있습니다. 해주에? 사군단을 친다고요? 그런데 쳐도 지휘 시설이라든가 지원 시설, 예컨대 통신제대나 병영 시설까지 다 쓸어버려가지고 수년 동안은 아예 도발을 꿈도 못 꾸게 만들겠다. 왜요? 이런 게 계획들. 왜 친다고 한다는 겁니까? 11월 그 무렵이 우리가 9.19 군사 합의가 무력화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즉강 끝이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즉시 충분히 응징한다 해가지고 신원식 국방장관이 한껏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인데. 그때 뭐 군사위성 날리고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 군사위성 날리고 올 때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참 자체적인 어떤 필요성이 아니라 대통령실 지시라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지시로. 잠깐만, 대통령실 지시로 돼 있습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뭐 네. 문서 이런 게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곧 아마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맞췄죠 지금. 예, 그럼 문서가 있습니까? 아니 제보입니다, 제보. 그 직후에 4군단 그 타격 계획이 너무 규모가 엄청나서 이건 작성한 부서도 실행이 어렵다 그랬는데 직후에 또 22일 경에 일주일 후죠. 그때는 이제 전방에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4개 군단 타격 계획도 후속 계획으로 같이 수립이 돼. 네 개 군단을 친다고요? 전방 4개 군단입니다. 4251 군단이죠. 아니 잠깐, 그거 전쟁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국지전 계획이 국지전이 아니라 아니네. 전면전 아니고. 네, 전면전 계획인데 네. 근데 이 계획을 일단 지시에 의해서 세웠다 할지라도 실행은 어떠냐. 근데 실무부서는 다 반대죠. 잠깐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타격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 계획을 문서화하기는 했지만 실행은 반대했다. 실행은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미국 모르게 어떻게 잽싸게 해치울 수 있겠냐. 계획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항상 그때도 대두됐던 건 미국의 문제였던 거죠. 야, 미국 얘기 좀 이따 하고 네. 다시 한번 이 충격받아서 2023년 11월 15일에 4군단 타격 계획이 세워졌고 일주일 뒤에는 4군단이 아니라 4개 군단에 대한 4개 타격 군단, 계획이 전방 세워졌고 4개 군단 4251. 계속 그러면 그 후자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획 수립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 안 하고 대통령실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대통령실.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했다. 네. 계획을 세우라고. 이런 문제로 계획 작성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계엄에 가까워집니다. 네, 충격입니다. 저들이 외환죄를 빼자고 난리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 국힘도 조직적으로 가담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윤두창, 정말 사형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헌재 심리에서 해당 문건이 터져 나오면 당연 이 부분이 판결문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거 기각은 훨씬 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법조계에서 보는 헌재 내부 분위기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헌재에 대한 우려는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간에 윤이 믿고 기댈 수 있다고 보는 재판관이 예. 제가 2명이었고요. 기존에 6명 체제일 때. 예. 거기에 이제 추가로 2분이 더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명을 거론하는 게 제가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예. 드리는데 정형식, 예. 김형두, 예. 조한창 예. 3분을 걱정합니다. 예. 법조계에서. 그런데 조한창 재판관은 본인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형두 재판관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본인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굳힌 것 같아요. 예. 일종의 도어 스태핑을 혼자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간에. 예. 그렇게 되면 정혁식 재판관이 고립되는 상황이라서 예.
그 사람도 이미 얻어낼 걸 다 얻어낸 마당에 예. 굳이 무모하게 이제 헌법재판관은 그냥 나는 반대입니다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라 예. 써야 되거든요. 그 의견을 다. 예. 그거를 역사 속에 남겨야 되는데 그렇게 무모하게 셋 다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구인 체제가 그러니까 14일 날을 지금 헌재가 첫 변론기일로 예. 잡은 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이번 주 안에 그간에 제기됐던 그 헌법 소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예. 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자리를 찾고 예. 그래서 9명으로 변론기를 시작하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헌재 결론 언제 나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이번에 2월 5일까지 지금 기일을 잡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률적으로만 보기에는 지금 그간의 준비 기일을 통해서 4가지 예. 행위로 쟁점을 정리했거든요. 네. 그러면 각 행위별로 하나의 변론 기일을 하고 예. 그다음에 추가로 한 기일을 더해서 5개의 예. 기일을 지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측 대리인의 최선과 유일한 전략이 지연시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2번 정도 기일을 예.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공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윤두창의 체포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보도를 악의적으로 하거나 양비론으로 물을 탑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은 정상 직무 중인 대통령을 체포하여 연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체포하여 수사기관으로 연행하는 겁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법의 권위가 섭니다. 법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법을 부정하거나 법 집행을 거부하면 법치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공무원의 최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은 수갑을 채우고 호송차로 끌고 가 전 국민에게 죄수의 마지막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살아있는 법치국가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내란의 죄를 저지르고도 법 집행을 거부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내란 피의자와 대통령을 구분하지 못하고 광분하는 경호처의 책임자들에게도 저 살자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기관으로 연행되는 걸 전 국민이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육안으로 목격하는 역사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그건 법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이 책임져야 하고 윤석열 사병이 된 경호처의 간부들이 책임져야 하고 충돌이 예상됨에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책임져야 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지키겠다며 관저로 몰려가 새 과시를 한 국힘당의 의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참교육을 당하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머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